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송민성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돌봄 가족 지원 사업에서 4회차의 강의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은 치매,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낙상과 욕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차시로 치매 증상과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매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고 치매의 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신행동 증상 부분입니다. 이 증상에 대한 대처와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10대 4인 중 8위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만큼 여성 노인의 평균 수명도 증가하였지만 치매 환자가 많아졌고 이로 인한 사망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치매의 종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등에 의한 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정신이 없어진 것으로 라틴어 디멘티에서 유래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디멘시아라고 부릅니다. 치매는 단일 질병이 아닌 증후군으로 정의되고 이전 기능에 비해 저하 혹은 변화된 것, 인지 기능의 저하가 단일 영역이 아니라 기억력 장애가 필수고 주의력이나 언어 능력, 현재 계신 곳이 어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에 대한 시공간 능력에 장애가 오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식장애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경과 증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억력 장애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장애, 시공간 능력 장애가 오고 정신행동 증상으로 환각이나 폭력, 우울, 배회 등의 증상이 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왔을 때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더욱 힘이 들게 되고 이 증상들 때문에 약물이라든가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최근 일에 대한 뚜렷한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고 오해와 의심을 사기 시작하고 날짜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것, 저것으로 표현하고 집안일의 수행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활동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불안이나 우울이 나타납니다. 중기 증상으로는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고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에 대한 구분을 더욱 못하게 되고 낯익은 집 주변에서 길을 잃는 증세가 발생합니다. 언어 능력의 저하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을 가꾸는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나 수행 기능이 저하됩니다. 성격 변화나 행동 문제가 심해지고 이제는 간단한 가전제품, 즉 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한다던가 하는 집안일을 거의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사회활동 능력의 저하가 더욱 심해집니다. 말기 증상으로는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되고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더욱 악화됩니다.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언어 능력이 더욱 저하되면서 웅얼거리며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작은 일도 실제 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수를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거나 할 때는 세수 전 한 단계씩 지시하고 시범을 보이며 스스로 세수하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남은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한다면 치약을 드세요. 뚜껑을 여세요. 칫솔을 드세요. 칫솔에 치약을 짜세요. 입에 넣으세요. 닦으세요. 뱉으세요 등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속옷부터 겉옷까지 순서대로 놓고 한 가지씩 하도록 옆에서 지시를 합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목욕을 하면 개운해요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다려주고 옷을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 이 옷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하거나 같은 옷을 여러 개 준비해서 옷을 바꿔 입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행동 문제로 변을 만지고 벽에 칠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보행장애가 오며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오래 누워있게 되면 신체적 문제로 욕창, 폐렴, 실금, 낙상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창과 낙상은 마지막 차시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정신행동 증상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 지각, 사고 내용, 정서 또는 행동의 장애에 의해 발현되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매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치매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발생하지만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금방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 약물 치료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상이 잘 조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울과 유축을 보겠습니다. 사실 치매와 가성치매인 우울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가성치매인 우울은 실제적으로 뚜렷한 원인이 있으면서 우울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의 우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종일 혼자 있지는 않은지 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치매 노인은 사교적 만남을 꺼리면서 스스로 고립되게 됩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상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많이 힘드시군요 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편안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주변의 치매 안심센터 등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집의 색상 등도 밝은 색으로 자극적인 것보다는 중간색 계통으로 꾸미고 가족 사진 등 기억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조와 공격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초조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할 때는 왜 그러세요? 함께 걸을까요? 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단순한 말로 지시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환자에게 다가갈 때는 목적을 설명하고 천천히 조용히 정면으로 다가가야 되고 환자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지 말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직면을 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노인이 당황하고 흥분하면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을 전환시키는 신체 자극이나 운동을 해주고 신체 결박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의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방안이나 똑같은 것을 준비했다가 건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는 그거 큰일 났네요. 함께 찾아봐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묻고 그 물건을 준비해서 찾은 것처럼 건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고 식사를 거부할 때는 그럼 제가 같이 먹을게요 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환자가 좋아하는 곳으로 옮겨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경우에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잃어버렸다고 인정해주고 함께 찾아보거나 잃어버려서 안 됐다고 수긍하고 다른 일을 하자고 권해서 기분 전환을 유도합니다. 돌봄 제공자가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가까이 접근하면 자신에게 해를 주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의심 증상이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각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거나 누가 보인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질환도 있습니다만 치매는 안심시키고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며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이나 창문에 비친 그림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튼을 치거나 방에 불을 켜줍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면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뒤지거나 훔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아무 방에나 들어가 남의 서랍을 뒤지거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우깁니다. 침대 밑에 모아온 물건을 비밀리에 쌓아놓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훈계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상자를 분노하게 하므로 일단 물건을 가진 후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관심이 멀어졌을 때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주로 가져오는 물건과 같은 물건을 제공해주고 대상자가 모아놓는 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고등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아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상자의 행동을 사전에 알려주어서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행동은 많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가족들이 걱정하고 문제되는 증상입니다. 초조증의 2차적 증상이나 약물의 반응 혹은 인지 능력의 감퇴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동스러운 경우에 나타납니다. 선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석양 증후군은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해가 지면 감각 자극이 감소해서 자극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일일 리듬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피로를 예방하고 노인이 안정되도록 환경을 조절합니다. 활동을 주로 낮에 하게 하고 오후에는 활동을 줄여주어서 피로감을 감소시켜 줍니다. 낮잠을 자거나 가벼운 샤워를 하게 해서 긴장을 풀게 하고 저녁 시간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치매 어르신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는 대화 시 내가 누구인지 아는지 묻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가서 말하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세요가 아니라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녹차 드세요처럼 중요한 말은 강조하여야 합니다. 부정문으로 쓰지 말고 긍정문으로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로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로 가세요, 이것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그랬는지 묻거나 몰랐을 때 대상자를 꾸중하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매의 증상과 대처 방안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께서 오늘 정신행동 증상의 문제들을 잘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물의 도움과 시설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치매의 증상과 대처 방안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